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19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 며칠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감기도 심하게 걸렸고 코감기가 처음에 왔다가 지금은 목감기하고 이 결막염까지 같이 와가지고 컨디션도 안 좋은데 목소리가 일단 안 좋다 보니까 원래 이거 뉴스도 어제 했어야 되는데 어제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일단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일단 뉴스가 많이 밀려있고 지금 요 타이밍에 한번 해야 될 뉴스가 또 있기 때문에 하는데 혹시라도 좀 듣는데 불편하시거나 한 거는 미리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더 늦게 하면은 전해드릴 수가 없는 거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분데스리가 협회에서는 레온 베일리에게 3경기 출장 정지 및 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레버쿠젠의 레온 베일리는 징계위원회로부터 3경기 출장 정지 및 2만 유로 2,6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으며 베일리는 주중 경기에서 쾰른과의 분데스리가 경기 중 상대방을 세게 밀치는 행위로 퇴장을 받았습니다. 선수와 클럽은 이 판결에 동의했으며 판결은 최종 결정이 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일리가 다음 경기도 뛸 수가 없지만 또 벌금도 2,600만 원을 내게 됐다. 이 영상이 남아 있는데 이 분데스리가 유튜브 공식 채널 가면은 그 주중 하이라이트를 한 2개씩 보여줘요.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냥 폭력을 쓴 건 아니고 그냥 세게 밀었어요. 자기한테 들어오는 이제 반칙에 대해서 좀 화가 났는지 세게 민 게 너무 심판 그러니까 손흥민 상황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손흥민 예전에 저번 시즌 끝나기 마지막 경기 전전 경기에서 밀었던 것처럼 좀 약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좀 민 거죠. 좀 베일리가 좀 징계를 받았다. 스카이 스포츠 이 속보에 따르면 안첼로티는 에버튼 부임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안첼로티는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에버튼의 감독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 아스날 경기에서 데뷔전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고 한데 에버튼이 안첼로티 정도의 네임밸류 감독을 데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팀의 역사? 그러니까 에버튼의 역사에서는 엄청난 큰 반향을 몰고 올 만큼의 이제 명장이지만 에버튼이 또 실수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도 안첼로티는 이 나폴리, 미넨에서 함께했던 자신의 친아들을 데려오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수석 코치는 덩컨 퍼거슨 지금 잠깐 임시 감독을 맡았던 사람이 할 것 같지만 바로 왼쪽에 또 이제 안첼로티 아들도 함께 한다라고 하니까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저히 포기 못하나 보네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가족이 연결될 수 있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경기장 안까지 들어와서 관련이 되어진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돈도 많이 벌으셨으면 그냥 음식점이나 어떤 거 사업차나 내주고 거기서 그냥 사장이라고 하라고 하던가. 이 능력이 없는 애를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네. 참. 답답하네요. 또 모르죠? 또 이번에는 2번의 미넨과 나폴리 시절을 상쇄시키며 또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능력이 많이 나온다 해도 뽀록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별로 또 좋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참 커리어가 대단한 양반인데
말년, 모르겠어요. 이게 또 말년이 될지 안 될지. 머리가 하얘서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또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안첼로티가. 아무튼 또 이렇게 간다고 하네요. 네. 이 덩컨 퍼거슨, 뭐, 사실 던컨 퍼거슨이 나름 잘 하고 있었고, 맨유 경기 때 운이 좋았긴 하지만 비기기도 했는데, 좀 몇 경기는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아마도 에버튼이 빠르게 움직인 건 안첼로티가 나폴리에서 경질되었고, 그 다음에 안첼로티가 또 다른 팀으로 금방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왜냐면 지금 뭐, 감독을 찾는 팀이 되게 많고, 가장 가까이 아스날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좀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번 맨유와 에버튼 경기의 평점인데, 이날 경기를 뭐 보신 분도 아실 테고 하이라이트로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네. 맨유가 나름 경기를 잘 풀러가긴 했지만 이날 뭐 좀 운이 없었고, 맨유가 에버튼은 나름 끝까지 잘 지키는 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기 평점이 있더라고요. 이 경기 평점을 보면 대야가 5점이에요. 그 사실 뭐 대야가 5점 받는 경기가 되게 드문데, 뭐 대야가 또 5점을 받았고, 더 웃긴 건 에버튼의 조던 픽포드도 5점입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대표 수문장 넘버 1티어가 5점 받았고, 스페인 수문장 넘버 1티어가 또 5점을 받은 거예요. 네. 1대1 경기지만 그만큼 뭐 좀 경기력이 있어서 결렸던 거겠죠. 완비사카가 7점, 린델레프가 5점, 맥과이어가 6점, 루크쇼가 6점, 맥토미니가 5점, 프레드가 7점, DJ가 6점, 링가드가 5점, 레시포드 6점, 마샬이 5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버튼은 콜먼이 7점, 모이스킨이 7점, 홀게이트가 8점. 홀게이트는 이날 정말 잘했어요. 네. 급박한 상황에서도 땜빵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예리미나가 7점, 그다음 벤데비스의 6점, 이어비 6점, 그 다음에 칼버트루인이 9점, 히샬리 중이 8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르베트 FC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박정빈 선수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세르베트에서 첫 선발 경기 때 박정빈은 70분 동안 하이라이트를 찍었고, 이 선수는 자신만의 축구 동화를 써 내려가고 있으며, 박정빈은 지난 일요일 자신이 아주 멋진 경기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이 24살의 박정빈은 자신의 새로운 클럽인 이 세르비트에서 처음으로 선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70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교체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세운 헤드트릭으로 축하를 받았고, 박정빈 선수는 4월 달에 덴마크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이 선수는 전남 유스부터 시작해서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했고, 구리터 피르트로 임대 갔을 때는 그 당시 18살의 나이로 분데스리가에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리그에서 칼스루에 SC에서도 뛰었었고, 박정빈의 대표팀 활약은 대한민국 언더 23세 국가대표 경력도 있었지만, 박정빈에게 시련은 좀 빨리 왔었죠. 해외 나가고 나서도 2017-18 시즌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갑작스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팀도 떠나게 되었고, 결국에 계약 만료가 되었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세르베트로 FA로 영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까지만 계약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한 골들을 보면은 다 감차 스타일이거든요. 오른발로 크게 감아서. 근데 일단 슛 감각만으로 보면은 되게 멋있어요. 이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그냥 지금 영상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 같은 데 가셔가지고 박정빈 헤트트릭 검색하시면 영상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의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박정빈은 약간 몸을 조금 뉘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전에 몸을 뉘운다는 게 누워서 찬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박주영이 옛날에 아스날에서 볼튼전에 넣었던 가마차기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약간 몸을 살짝 이게 뉘어서 차는 느낌인데, 황의조는 굽혀서 차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좀 이 감는 스타일도 달라요. 어떻게 감는 건지
대한 건 뭐 이제 선수도 잘 알겠지만 좀 감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황의조를 보면은 거의 숙이죠. 항상 말하지만 인사하듯이 차는 게 이제 황의조고, 박주영 이 당시 탔던 건 약간 뉘우면서 차는데, 박정미 선수가 쳤던 폼이랑 보면은 비슷해요. 네. 보시면 아마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네. 이게 자기만의 스킬이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선수들도 뭐 이게 숙여서 차봤다, 누워서 차봤다 이건 다 해보다가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걸 찾는 거니까. 외질의 발언으로 중국의 프리미어리그 중계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맨시티 경기를 취소하며 프리미어리그 클럽은 중국에서 중계료 수익에서 수천억을 손해볼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스날과 맨시티의 빅매치를 지난 토트넘과 울버햄튼으로 재방영으로 교체한 선택은 외질의 위구르 탄압 반대 성명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아스날의 외질 선수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생방송으로 잡혀있던 맨시티하고 아스날 단독 경기였죠, 그때. 새벽에 1시 반이었나? 근데 그게 이제 토트넘과 울버햄튼 경기로 대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방송을 못 본 거죠, 한마디로. 비록 아스날은 이 외질의 발언에 대해서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며 성명을 냈지만, 최근 중국 자본과 연관되어 있는 프리미어리그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포승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으며, 맨시티 또한 중국 주주, 그리고 본머스와 크리스탈 팰리스는 중국 베팅 사이트가 메인 스폰서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20개의 이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중국에서 수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중계권료만 5억 6,400만 파운드의 중계권을 이제 중국이 사갖고, 이번 프리시즌 난징과 상해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토너먼트 대회 또한 있었습니다. 중국은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2016년도에 처음 구입해서 현재 계약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질 계획이며, 그 당시 계약이 지난 계약보다 12배가 넘는 5억 6,4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9천억에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외질의 발언으로 중국의 신기가 안 좋다라는 이유로 이 아스날 팀도 외질 발언과 우리는 뭐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약간 좀 발을 빼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받는 좀 기사들이 있었죠. 뭐 동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너무 이제 뭐랄까 선을 긋는 그런 거의 모습이 이제 다른 뭐 정치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보기에는 뭐 좋지 않았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전 축구 선수들도 너무 이제 외질이 아스날 선수인데 그렇게 선을 긋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거는 뭐 저는 당연히 외질의 발언에 대해서 지지하는데, 중국에도 마음에 안 들고 일본에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사실. 걔네들 행정 같은 거 꼬라지 보면은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튼 간에 뭐 이번에 홍콩 것도 그렇고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이 상황은 제가 뭐라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아스날은 아스날대로 근데 너무 좀 발을 뺀 느낌은 있죠. 적정선을 좀 지켜줄 필요도 있었는데 아스날도 뭐 급했나 봐요. 네. 왜냐면 아스날이 또 아시아권 이 약간 투어 같은 것도 많이 하는 팀이고, 이게 뭐 굳이 이제 중국이 아니더라도 이제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도 당연히 이제 잘 노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팀 입장에서는 복잡하겠어요. 네, 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외질이 잘했어요. 네, 이렇게 한번 또 네임밸류 있는 선수가 한번 또 해주면 언급되고 좋지.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약간 이게 프리미어리그가 그래도 이제 좀 만만하게 안 보이는지 지들이 약간 정신승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짜뉴스다. 진짜 일리업서님 쿠키 10개 조던. 속보 동아시안컵 MVP 황인범. MVP 황인범. 근데 제 기준에는 뭐 김민재가 받아도 좋았겠지만 황인범도 충분히 오늘은 받을만 했어요. 특히나 오늘은 황인범이 하고 싶어하는 축구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됐거든요. 이게 우리가 입장에서는
황인범 너무 만화 축구하는 것 같다. 막 저 시야가 보여도 이게 뭐 찔러줄 수 있는 패스가 있고 그게 안 될 거란 거 알면서도 이제 좀 참아내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가끔 말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황인범이 하고 싶어하는 구현되는 축구가 조금 보였기 때문에 특히나 아까 이정엽에게 한번 그 오른쪽에 문서민에게 주지 않고 중간 직선 패스 찔러줬던 거 그거는 정말 좀 놀랐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잘했다고 봅니다. 네. 경기 중에 물병 챌린지를 한 베일이 화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병이 공중부양하고 있죠. 네. 가레스 베일은 발렌시아전에 벤치에 앉았고 물병 챌린지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가레스 베일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물병을 공중으로 던진 후 땅에 떨어뜨렸으며 다른 선수들은 이 경기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베일이 하는 게 재밌어 보였는지 뭐 바로 왼쪽에 거북이랑 그 다음에 왼쪽에 밀리탕 그 왼쪽에는 이제 비니시우스가 저 하는 걸 계속 구경하더라고요. 이 베일이 한번 이때 성공했나? 베일이 엄청 좋아하니까 옆에 있던 애들도 껄껄대면서 웃더라고요. 네. 옛날부터 이 레알 벤치는 조금 어썸했어요. 옛날에 사비올라 있을 때도 막 레알 애들이 일부러 장난치고도 했었잖아요. 막. 뭐 벤치에서 뭐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그럼 뭐 한국식이 맞냐? 근데 한국식도 좀 요즘에는 널널해요. 옛날에는 뭐 K리그 벤치 보면 되게 약간 팀이 지고 있으면 분위기 되게 막 안 좋고 하다 했었는데 뭐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프리해졌고 근데 이 정도로 프리하지는 않죠. 이 정도로 뭐 벤치에서 물병 던진다? 안 될걸요. 네. 이거는 너무 프리한데. 아, 차라리 뭐 하프타임 때나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는 좀 이해할 수 있어도 이건 경기 중인데. 그리고 심지어 이날 발렌시아 원정 가서 이기지도 못했어. 비겼다고. 뭐 다른 선수들은 이제 경기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뭐 밀리탕하고 옆에 있는 선수는 결국 베일을 따라했습니다. 후반에 베일은 투입이 되었으며 경기는 벤제마의 극적인 동점골로 네,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베일이 그냥 어느 순간 약간 되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베일은 결혼도 했고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삐뚤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 먹고 결혼해서 이제 철이 드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나이 먹고 오히려 좀 더 삐뚤어지는 사람도 주변에 있더라고요.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참 너무 좀 뭐 경기 중간에 집에 가기도 하고 물론 그 경기를 뛰지 않았을 때라 뭐 경기 안 뛰니까 중간에 집에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정이면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베일이 안 뛰는데 원정 경기까지 참여해서 뭐 중간에 집에 갔다 아니면 중간에 먼저 뭐 비행기 타러 갔다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홈 경기에서도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경기를 못 뛰어도 홈 경기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다 끝나고 나서 관중들에게 박수도 좀 쳐주고 그 다음에 좀 그런 게 이제 팬 서비스고 그런 게 다 주급에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베일이 한두 푼 받는 애도 아니고 팀의 간판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근데 홈에서조차도 그렇게 가버리니까 밖에서 이제 선수들 기다리는 이제 미리 좋은 자리 맡으려는 이제 사람들이 베일차가 지나가니까 뭐 꺼져버려라 뭐 하니까 막 욕도 많이 하는 거고 욕 먹는 데는 뭐 좀 무조건 비난적인 악플이나 악담도 있겠지만 베일은 하는 행동이 좀 약간 중이병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저러다가도 뭐 정신 차리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레알에서 뛰는 거는 또 웨일즈 선수로서 레알에서 뛰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웨일즈를 대표하는 선수로 베일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 시간들이 나중에 되면은 되게 후회될 수도 있을 텐데 저런 행동을 하는 거에 보면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철이 안 든 것 같아요. 네, 좀 더 약간 근데 또 웨일즈 가면은 되게 철드는 행동을 많이 해요. 인터뷰도 되게 열심히 하고 다른 이제 웨일즈 국적의 선수들 프리미어리그나 아니면 스코틀랜드나 아니면 전방위적으로 유럽에 뛰는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해외에서 뛸 때 아니면 이제 축구 선수로서 가져야 될 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막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좀 얼척이 없는 거지. 자기는 훌륭하다 골프 스윙하고 중간에 집에 가는데 호날두도 그래요. 호날두도 디발라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대. 축구 선수로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뭐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가 뭐랄까 좀 그런 건 모르고
남한테나 가르치려고 하는 게 난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너무 이중적이지 않아요? 뭘 겸손할 줄 알아야 돼. 지나 겸손하지. 좀 약간 둘이 유형이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보고 있으면 좀 왜 그러나 싶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서. 네. 그래도 베일 좋은 선수라 생각하는데 지금도 나오면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특히나 이번 시즌은 나름 부상도 없이 잘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도 우승은 바르셀로나가. 오늘 엘클 있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오늘이 아니라. 유료 중계입니다. 그러니까 스포티비로 보실 분들은 미리 지금 결제해놔야 뭐 그때 이제 TV에서 또 안 나올 바로 결제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근데 설마 그게 바로 안 나오겠어요? 요즘엔 TV로 가입이 다 되니까. 그리고 PC는 좀 미리 결제하는 게 좋아요. PC는 조금 느리게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있을 엘클 보실 분들은 좀 미리미리 결제를 해 놓으시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리옹에서 뛰고 있는 데파이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했습니다. 리옹은 주중 이제 경기에서 데파이가 부상을 당했고요. 어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데파이의 부상 소식을 공식적으로 컨펌을 했습니다. 데파이는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복귀까지가 최소가 반년이라고 합니다. 이번 부상은 데파이와 네덜란드 대표팀 모두에게 아쉬울 부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즌에도 9골을 넣으며 좋은 감각을 이어가던 데파이였고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지만 이번 부상으로 내년 6월달에 열릴 유로 2020 참가도 현재는 어렵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경기에서는 아스날 출신으로 올해 리옹으로 이적한 렌에서 리옹으로 이적한 아들레이드도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똑같이 당해가지고 리옹은 이 한 경기에서 끔찍한 부상으로 이제 주전 2명을 잃은 거죠. 그래서 리옹이 이제 16강전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네. 어떻게 안 되려거든 한 경기에서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2명이나 나왔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분데스리가 경기 중에 싸울 뻔한 이 킴미히와 보아탱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넨과 브레멘의 경기 중 미넨이 먼저 실점하자 킴미히와 보아탱의 사이가 매우 험악해졌었습니다. 이에 알라바가 급작스럽게 달려와서 둘을 진정시켰고 해당 선수들은 나중에 경기 후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 이 둘은 그 사건에 대해서 별일 아니었다라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킴미히와 보아탱 이 둘은 뭐 좀 상황이 좀 다른데 보아탱은 미넨에서 정말 많은 커리어를 쌓았지만 킴미히는 아직 그렇게까지 뭐 많은 커리어를 쌓았다라고 할 정도의 커리어는 아니죠. 보아탱은 정말 많은 걸 얻었지만 킴미히는 자신의 분노를 좀 더 정중하게 팀 내 선수들에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킴미히의 과한 승부욕은 가끔 선을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날도 후반전에 볼보이에게 볼을 빨리 달라고 이제 소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짜증을 낸 거죠. 볼보이에게 뭐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뭐해? 빨리 줘야지 막 이런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았던 팬들은 좀 과하지 않나. 네. 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킴미가 이런 상황이 연습 경기 때나 종종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승부욕이 좀 너무 세다. 그러니까 그래도 절제를 하고 같은 팀 선수들에게는 조금 더 유하게 대할 필요가 있는데 가끔은 그걸 억제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표출을 다 하다 보니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사실 선제 실점을 하고 나서 어떤 수비수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물론 기분이 안 좋더라도 그래도 이제 뭐 좀 오히려 이 동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화를 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팀 분위기 물론 이날은 이제 재역전승을 했고 대승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사건 사고가 또 있었다라고 또 나왔으니까 좀 강한 분이 이제 킴미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또 옛날에 또 미네에서 뛰었던 양반인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여기 노래에도 있는데 뭐 노래에 준비한 게 있다 보니까 요 친구 이제 요 친구란다. 요 박지성의 친구죠. 맞나요? 박지성의 친구. 반본멜 아니겠습니까? PSV 아인토벤은 현재 반본멜 감독과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너무나도 최근에 아인토벤이 부진한 경기력이 유인이었으며 이제 헤르브란츠 디렉터는 보드진을 대신해서 이제 언론에 나섰는데 좀 약간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현재 우리 팀의 성적이 너무 좋지 않으며 반본멜은 우리 아인토벤과 맞지 않는다라고 되게 세게 얘기했죠. 보통은 이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반본멜이 뭐 구단 이런 보드진들 아니면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상황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물론 뭐 경질하는 것 자체가 기분적으로 안 좋으니까 경질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인토벤은 임시 감독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며 뭐 1년 반 동안 이 반본멜이 감독을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한 감사말도 간단하게 전달하긴 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분데스리가 통산 득점 3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현재 폴란드 국가대표팀 주장인 레비가 분데스리가 통산 득점 랭킹에서 220득점을 기록하면서 유파 하인케스와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하인케스는 이전에 이 미넨을 감독했던 그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네. 이번에도 땜빵으로 부르려다가 할아버지가 지금 임시 감독을 그냥 감독으로 올려라 제발. 응? 나 부를 생각 하지 말고 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안 온다. 네. 이번에도 그런 낌새가 보이니까 인터뷰 갔는데 그냥 임시 감독으로 하지 말고 감독 구하지 말고 지금 임시 감독을 그냥 감독으로 두면 되겠네. 이게 약간 짜증내면서 네, 그런 거죠. 아인케스도 뭐 득점 기계였죠 뭐. 레반도프스키 이제 위에 있는 2위에는 클라우스 피셔 268득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접할 수 없는 득점 머신. 뭐 좀 전에 득점 기계를 했는데 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머신이 더 멋있으니까. 아니야 기계 더 멋있어. 둘 다 멋있어. 게르트 밀러가 365득점. 이거는 깰 수가 있을까요? 365득점. 진짜 이거는 뭐 레비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220득점인데 이제 365득점을 여기서 146골을 더 넣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레비는 이제 이 인터뷰에서 내 앞에 뭐 하인키스 전 감독님과 그 다음에 뭐 피셔나 게르트 밀러나 뭐 대단한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언급될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16강 대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챔피언스 리그 16강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보이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2월 19일 날, 2월 중순, 2월 19일이면 중순이라고 해도 되죠? 네, 중순에 이제 도르트문트랑 파리,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랑 리버풀, 네, 이렇게 먼저 붙고 시작이 2월 20날 아탈란타랑 발렌시아, 토트넘 대 라이프치히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인 2월 26일 날 첼시와 미넨, 나폴리, 바르셀로나.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리옹 대 유벤투스 이렇게 이제 경기가 치러져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발렌시아랑 아탈란타, 라이프치히, 토트넘부터 해가지고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제 2차전이 또 열립니다. 그러니까 2월 19일, 2월 20일, 2월 26일, 그 다음에 2월 17일. 네. 그리고 2차전은 3월 11일부터 이제 3월 19일까지 열리는 거죠. 3월 10일, 12, 18, 19 이렇게. 그리고 이제
8강전 결승까지 다 지금 나와 있어요. 8강전은 4월 8일, 9일. 2차전은 4월 15일, 16일 이렇게 열리고 4강전은 4월 29일, 30일, 5월 6일, 5월 7일 이렇게 4강전 2차전까지 끝나고 결승전은 뭐 다 아시다시피 아타튀르크 이제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경기장이고 여기서는 결승전이 이제 4강 2차전이 5월 7일에 끝나는데 결승전은 5월 31일 마지막 날에 열립니다. 네. 다음은 BBC의 사이먼 스톤이 보도하길 아스날은 아르테타 선임을 하기 위해서 현재 맨시티와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스날은 미켈 아르테타를 선임하는 것을 두고 현재 맨시티와 협상 중에 있으며 아르테타에게 에메리 후임으로 결정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스날은 이제 팀의 최고 경영자인 벤카테샴은 MLH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 경기 이후 아르테타와 협상을 가졌었다라고 말을 했고 펩은 아르테타가 떠나기로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그거는 내가 말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네. 보내줄 것이다. 또 펩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에 관해 케빈 데 브라이너도 이 인터뷰를 했는데 케빈 데 브라이너도 뭐라 했냐면 뭐 아르테타 코치님이 이제 감독이 되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내줄 수밖에 없다. 그의 인생이고 그가 이제 코치에서 감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응원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또 말을 했습니다. 아르테타는 아스날 감독직을 두고 현재 큰 고심을 하는 듯합니다. 반다이크는 부상이 아니지만 리버풀 훈련에는 불참했습니다. 클럽 월드컵 첫 우승을 손에 넣고자 카타르로 향했던 리버풀 선수들은 반다이크를 제외하고 전원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리버풀 소식통들은 반다이크가 왜 훈련에 불참했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반다이크는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리버풀은 반다이크가 왜 훈련에 결정했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종종 좀 개인적인 일이 좀 있더라고요, 반다이크가. 네. 그래서 국대 경기도 한 경기 빠지고 미리 이제 나간 적도 있었고. 네. 그 리버풀 훈련도 이제 리그 경기 대비해서 훈련도 한 번 안 했는데 그때는 이제 네덜란드 왕실에 대한 훈장을 받기 위해서 갔던 거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 그 개인 사유니까 이해해 줄 건 이해해 줘야죠. 네. 훈련이 했겠지. 반다이크가 그 정도로 불성실한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저도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뭐 얘 뭐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냥 생각이에요. 스카이 스포츠 독점 기사에 따르면 뮌헨은 파리의 감독인 투엘 감독을 다시금 영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되게 이쁘다, 패딩. 처음 봤는데. 남색이랑 빨간색 조합이 사실 되게 이쁜데. 파리가 그 조합이잖아요. 되게 이쁘네. 처음 봤는데. 이 스카이 스포츠 정보에 따르면 토마스 투엘은 뮌헨 감독 후보군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이 마이스터는 최근 투엘 감독과 다시금 계약을 시도했다고 하며 이 자리에서 투엘에게 뮌헨의 감독과 네가 뮌헨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 장기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뮌헨은 이번 겨울이나 내년 여름 그와 계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파리와는 달리 뮌헨은 투엘과 장기적인 계약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뮌헨은 코바치 감독이 사임한 후에 투엘 감독에게 바로 연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포체티노는 그 뮌헨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뮌헨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확실해요. 독일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원래 뮌헨 입장에서는 그 투엘이 아니 투엘이 한다.
포체티노가 독일어가 안 되니까 내년 여름에 계약하는 걸로 하고 팀에 오는 걸로 하고 그동안 좀 독일어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뭐 제안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미넨 입장에서는 이 반년이라는 시간을 임시 감독으로 보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와줄 수 있는 감독을 원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스탠스가 이제 미넨의 보드진들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나 그리고 포체티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요구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겨울에도 올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안양의 스트라이커 조규성이 전북 이적이 유력해졌습니다. K리그 1 3연패를 달성한 전북 현대가 K리그 2 에이스 공격수인 이 조규성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K리그 복수의 관계자들은 전북이 조규성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팀들이 원했었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조규성이 전북 유니폼을 입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양의 우선 지명으로 이 팀에 합류한 조규성은 실력이 검증된 스트라이커입니다. 프로 데뷔 시즌인 올해 33경기에서 14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한 이 조규성이 놀라운 기량을 뽐내며 소속팀을 K리그2 플레이오프 진출에 큰 역할을 했었고 비록 팀은 승격에는 실패했지만 조규성은 이 팀에서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북은 조규성의 득점 감각을 주목했습니다. 14골은 K리그2 공동 3위에 해당되는 기록이고 더욱이 득점 랭킹 1위, 2위는 모두 외국인 선수들 뿐입니다. 19골을 터뜨린 득점왕 펠리페는 이제 광주, 브라질이고 치솜은 나이지리아죠. 치솜은 18골. 그냥 치솜도 대단한 게 펠리페가 중간에 좀 경기를 못 난 것도 있지만 징계 때문에. 근데 치솜도 18골로 펠리페랑 결국에는 한 골 차이면 대단하네요. 치솜도. 박은익료 주고 치솜 들으면 안 되나? 너 욕 먹을라나?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3위를 했던 거고 K리그 1 승격을 일구었던 호물로와 14골로 공동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편 조규성은 2020 도쿄 올림픽 출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올림픽 지역 예선을 겸해서 내년 1월 태국에서 개최될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을 앞두고 있는데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동기훈련에 참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성 잘해요. 야, 황의조 느낌 좀 나요. 네. 스타일도 비슷해요. 어려운 거 잘 넣더라고. 쉬운 거 좀 놓치고. 성남FC 남기일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하였습니다. 성남은 남기일 감독과 계약이 1년 남아 있었지만 이제 남기일이 자진 사퇴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그 남기일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계약 해지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남기일 감독은 2년 동안 K리그 1 승격과 잔류 등 이루어야 할 목표를 조기 달성하며 쉼 없이 달려왔고 스스로 변화와 재충전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사퇴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을 주신 팬들과 구단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성남의 발전을 기원하겠다라고 사퇴 소감을 전했습니다. 남기일 감독이 근데 남기일 감독이 이제 살아남기 위한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재미는 없어요. 성남 경기 보면서 솔직히 제가 몇 번 뭐 많이 본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종종 이제 강팀들과의 물론 강팀들과의 상황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재미가 없어요. 득점도 38경기를 치렀는데 득점이 38득점도 안 돼요. 경기당 1득점도 안 돼요. 한 32득점인가 30득점인가 되게 아무튼 팀 득점도 엄청 낮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하지만 그게 성남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최근에는 K리그가 이제 좀 인기가 올라갔던 것도 여러 요소가 있었겠지만 공격 축구를 좀 했던 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성남은 좀 아쉽죠. 아무튼 남길 감독이 자진 사임을 했다라는 거.
박지성은 맨유를 대표해 유로파 리그 32강 대진 추첨식에 참가했습니다. UEFA는 어제 오후 9시에 스위스에 위치한 본부에서 2019-20 시즌 유로파 리그 32강 대진 추첨을 진행했었습니다. 대진 추첨이 한창인 가운데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띄었는데 맨유의 이름이 뽑힌 순간 화면에 박지성의 얼굴이 잡혔었습니다. 박지성이 맨유를 대표해 유로파리그 32강 대진 추첨식에서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고, 박지성이 맨유로 온, 죄송해요. 눈이 안 좋아 지금 결막입니다. 박지성이 대표로 온 맨유는 유로파리그 32강에서 클럽 브루헤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팀은 2015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는데 1, 2차전 합계 7대1로 맨유가 승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 유로파리그 32강 추첨에서 아스날은 올림피아코스를, 울버햄튼은 우레이가 속해 있는 스페인의 에스파뇰 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3위로 내려간 잘츠부르크는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팀을 이제 만나게 된 것까지 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챙기세요. 바이날둠이 클럽 월드컵 준결승전에 결장합니다. 바이날둠은 클럽 월드컵 준결승 몬테레이전 내일 새벽 열리죠. 네. 이 경기에 결장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리버풀이 컨펌을 했습니다. 바이날둠은 클럽 월드컵 스쿼드에 포함은 되었지만 도하에서 햄스트링 부상 재활을 하고 있고, 반다이크는 풀핏으로 팀 훈련에 복귀하기 전 개인 훈련을 했었는데, 리버풀은 현재 로브랜드 부상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브루스터도 같이 빠진대요.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와 카라바오컵이 끝났죠. 패배를 했고 결국엔 대패죠. 했고, 이 후보와 판덴베르흐가 이제 참가하게 되는데, 후보와 판덴베르는 오늘 새벽에 열렸던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보니까 선발로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는 모두 네덜란드 국적의 선수이고 수비수 포지션의 선수들인데, 판덴베르는 중앙 수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보는 이제 오른쪽 풀백인데요. 그 후보는 축구 관련자, 그러니까 리버풀 관계자 아니더라도 이제 후보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그 청소년 대표팀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리저브 경기를 봤던 사람들은 다 후보가 되게 아놀드만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원래 다른 이제 리버풀 관계자는 그런 식으로도 말했어요. 미드필더의 영입보다는 후보를 오른쪽 풀백에 고정을 시키고 아놀드를 미드필더로 올려도 사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후보가 아놀드를 대신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있고, 근데 너무 어려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꾸준히 팀에서 뛰면서 하는 걸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임대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역할을 뭐 주면 모를까. 그래도 후보는 리버풀에서 키우는 선수들 재능 중에 원래는 뭐 우드번, 그다음 브루스터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이 언급됐었지만 실제로는 후보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대요. 수비수지만 그만큼 공격 수비 다 잘하고 있는 선수고, 포텐이 되게 높은 선수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후보가 클럽 월드컵에 나온다고 하거나 다음에 다른 경기에서 뭐 후보를 보게 되면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가 이 솔레르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저 꼬마애가 솔레르, 어린 시절 솔레르예요. 네. 이 솔레르가 팀과 2023년까지 재계약을 맺었고, 바이아웃은 1억 5천만 유로, 1945억이라고 합니다. 네. 좀 뭐 이게 1945억이고 팔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선수에 대한 약간 존중, 리스펙이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은 바이아웃 설정이 무조건 의무화되어 있고, 이만큼 우리가 너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이제 팀의 뭐 보여주기식 그런 거니까. 다음은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챔피언스 리그 16강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누가 이제 예측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예측한 거래요. 파리와 도르트문트 경기는 1차전 파리가 승리하고 2차전 파리가 승리해서 통합 스코어 4대2로 파리가 진출한다고 했고요.
레알과 맨시티 경기는 1차전 1대1 무승부, 2차전 3대1로 맨시티가 이기면서 4대2로 통합스코어 4대2로 맨시티가 8강 진출. 아탈란타와 발렌시아는 1차전 1대1 무승부, 2차전 2대1 발렌시아 승, 통합스코어 3대2로 발렌시아가 8강 진출. 그 다음에 꼬마와 리버풀 경기는 1차전 1대0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하면서 이제 앞서가지만 2차전은 2대1로 리버풀이 승리했어요. 하지만 2대2 동률이 되었고, 그래도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리버풀 원정에서 한 골 넣어서 통합스코어는 2대2지만 꼬마가 8강에 진출한다라고 예측을 했답니다. 첼시와 미넨은 1차전 2대1로 미넨 승, 2차전도 2대0으로 미넨 승, 통합스코어 4대1로 미넨 진출. 리옹과 유벤투스는 1차전 2대1 유벤투스 승, 2차전 2대1 유벤투스 승, 통합스코어 4대2로 유벤투스 진출. 토트넘과 라이프치히는 1차전 2대1 토트넘 승, 2차전 1대0 라이프치히 승인데 이것도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인해서 라이프치히가 8강 진출. 나폴리하고 바르셀로나는 1차전 3대0 바르셀로나 승, 2차전 3대1 바르셀로나 승 해가지고 통합스코어 6대1로 바르셀로나가 진출한다고 슈퍼컴퓨터가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하니까 뭐 일반 컴퓨터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를 예전에 한번 해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냥 투컴입니다. 네. 슈퍼컴퓨터에서 진짜 저 그때 너무 실망했는데, 저는 그 머릿속에 느꼈던 게 막 그 뭐랄까 나사에 있는 진짜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래도 한 몇십억, 최소 몇 억? 그 정도의 컴퓨터를 예상했는데 그 컴퓨터 사진을 한번 봤어요.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컴을 봤어. 이게 약간 우리가 포밍 테이블이라고 하죠. 좀 긴 테이블. 긴 테이블에다가 컴퓨터 두 개를, 그 사양은 몰라. 아무튼 컴퓨터 두 대였어. 모니터 세 대였나 네 대였고. 근데 거기서 그냥 심을 돌린 거예요. 심을 말 그대로. 네. FM 돌렸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FM 돌렸을 수도 있어. 돌린 건 안 보여줬거든. 컴퓨터만 보여줬는데 그냥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뭐 여기서 우리 팀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냥 기분 좋게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응원하시면 우리 팀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그냥 개소리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도 이거 몰랐을 때는 야 얘네가 뭐가 이거 하는 게 있겠지. 이게 왜냐면 이 슈퍼컴퓨터라는 게 지금 컴퓨터 세대 때가 아니라 예전에 엄청 예전부터 이 슈퍼컴퓨터 예측한 뭐 결과 해가지고 이거는 옛날부터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 옛날 기사를 보셨거나 옛날부터 해외 축구를 보셨던 분은 알 거예요. 정말 이전부터 이게 있었다라는 거. 나는 그거에 대한 환상이 있었지.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10번을 해도 한두 번 맞으면 그 한두 번이 되게 약간 뭐 대단한 능력을 보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말 자체가, 슈퍼컴퓨터라는 이름 자체가 신뢰도가 너무 컸어. 근데 내가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저도 그때 이후로는 하나도 안 믿습니다. 신경도 안 써요. 네. 토트넘이 이제 자신들의 새로운 스타디움 수용 인원 증가 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토트넘 스타디움 공식 수용 인원은 현재 62,303명인데 이게 새롭게 인원이 증가돼가지고 62,214명. 네. 이렇게 되면은 109석. 209석. 미안합니다. 209석이, 아니, 잠깐만. 아니네? 내가 이거 잘못 가져왔나봐요. 죄송해요. 이게 62,003명인가 보네. 62,003명인가 봐요. 잘못 얘기했어. 왜냐면은 내가 지금 말한 거는 기존 인원이 더 많아요. 내가 잘못 말했나봐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내가 따로 나중에 다시 뉴스 할 때 잘못된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아무튼 이게 62,003명이면 209석이 늦는 거고, 만약에 62,214명에서 303명으로 느는 거면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니네요. 아무튼 이거 좀 죄송합니다. 좀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가져오는데 급해가지고 죄송해요. 네, 이거 보여줬어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증석을 할 거면 좀 아쉽네. 처음에 질 때부터 좀 크게 짓지. 왜? 아무튼 뭐 지금 토트넘 티켓 구하는 것도 물론 가면은 구할 수 있긴 하는데 예전 화이트 하트 트레인 티켓 구하는 것보다는 되게 힘들대요. 네.
그래도 뭐 한국 분들 잘 가시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나 봐요. 이제 뉴스에 나오거나 하는 것들은 되게 예전에는 이제 뭐 시즌권, 연간권 이렇게 있던 분들이 양도하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더 편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만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뭐 되게 옛날 사진 같은 느낌도 나는데 근데 저는 되게 이런 필터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사진. 개인 취향을 갑자기 말해버렸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필터의 느낌의 사진을 되게 엄청 좋아합니다. 약간 캐나다 느낌? 네. 독립투사. 레드불 선수들인데요. 이제 뭐 요즘에 레드불 경기 많이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다카랑 코이타, 음에프 이 선수들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세 선수들 모두 이제 5년 연장을 하면서 2024년 여름까지 팀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보면은 좀 많은 걸 내포할 수 있는 제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잘치부르크에서 핫한 선수가 누구겠습니까? 홀란드랑 미나미노, 그다음에 황희찬이죠. 이 팀의 간판 주축 선수들이고 이제 공격진인데 이 선수들이 나간다라고 이제 너무나도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오스트리아 이쪽에서는 얼마나 더 얘기하겠어요. 더 많이 얘기하겠죠. 그러면 같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선수들도 나가는데 나도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섞여버리면 경기력적으로도 근데 이제 잘츠부르크가 올 시즌은 1위긴 하지만 좀 최근에 패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막 승점이 많이 벌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바로 밑에서 쫓아오고 있고 팀이 이제 근간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팀에서 이제 재계약이 필요한 선수들을 빠르게 재계약도 했고 아마 바이아웃도 빠르게 설정하지 않았을까. 네, 미리미리. 잘츠부르크가 이게 나라마다 한 번씩 좀 터지는 그런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터진다라는 게 유망주가 터지건 기존 선수 터지건 뭐 터져가지고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벤피카, 포르투 아니면 이제 모나코, 에이스 모나코 같이 팔다가 지금은 이제 잘츠부르크가 뭐 홀란드, 미나미노, 황희찬도 있지만 그 밑에 다카나 저 음에프 선수도 사실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아약스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한 시즌마다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3, 4년 돼. 그럼 다시 포르투하고 벤피카에 또 누가 터져 어린애들이. 그럼 또 가. 그리고 이제 뭐 모나코에서도 한 바퀴 돌면 또 누가 터져. 그럼 또 걔네도 가. 그 다음에 또 아약스도 그동안 또 누가 터져. 그럼 또 가고 여기도 누가 터지겠죠 또 누가. 네. 그럼 걔네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약간 그 사이클이 좀 이렇게 돌고 중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벨기에나 이런 데서 좀 누가 있으면 거기서 좀 이제 데려가고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 정도면은 거상이라 부를 수 있죠. 왜냐면은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는 홀란드하고 황희찬하고 미나민 다 팔면 1,000억은 못 넘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미나미노가 너무 싸니까. 미나미노가 125억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뭐 그 잘츠부르크에게는 그래도 중소 리그에 있는 팀 치고 그런 금액을 뭐 한두 시즌에 벌 수 있다면 또 그 금액을 잘 분할해 가지고 이제 또 데려와서 키워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계속 유럽에서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돌고 돌면서 이제 뭐 그 리그들도 먹고 사는 거고 그 팀들도 먹고 사는 거고 네. 또 좋은 선수는 더 발굴되는 거고 그렇게 봐야죠. 아무튼 이제 오늘 이렇게 잘츠부르크 뉴스까지 모두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고요.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표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에서 그리고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래도 펜코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펜코 분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 검색하셔가지고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면 무료로
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변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네. 항상 몸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